자, 마이크. 아, 이제 들려요? 아유,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안 들렸습니까? 아, 이 처음부터 마이크가. 야, 오늘 이거 큰 실수를 했네. 제가 이걸 모니터링을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방송에서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했는데, 이거 정말. 자, 처음부터 안 들렸었나요? 냠냠님. 예, 죄송합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5월 16일 민심 라이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월 16일 5.16 군사혁명일이었었는데요. 그리고 뉴스의 중심에 오늘은 항상 5.16 군사혁명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뉴스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5.16 혁명 이야기는 정말 이 세월이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국회의장 후보를 민주당에서 뽑았는데 추미애로 되는 걸로 다 알았었죠, 우리는. 그런데 추미애가 아니라 우원식이가 됐는데요. 뭐 결과는 추미애가 되나 우원식이가 되나 다른 게 없는데 추미애가 됐으면 오히려 저 192석의 악마들에 대한 오히려 악마성이 더 빛날 수가 있었는데 우원식이라서 좀 그건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자들에게 걱정되는 거는 국회의장이 되면은 원래 이제 당적을 버리고 중립을 서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당적을 버리고 중립하는 것을 기계적 중립을 할 필요 없다고 아예 초장부터 당리당략에 따라서 국회를 편파적으로 운영하겠다, 일방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들이 뭐 그렇게 무슨 짓이든 하고 남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이제 꿈을 일찍이 깨고 이자들을 심판을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건 빨리 이자들이 그냥 처음부터 생긴 대로 그냥 가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또 홍준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홍준표와 조정훈이가 한동훈 때리기에 선봉에 서서 그 망나니의 칼을 지금 휘둘러대고 있는데요. 홍준표 이제는 같은 당을 하는 그런 동지적 입장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한동훈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무슨 근거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홍준표가 한동훈에게 총선 실패의 책임뿐만 아니라 이자가 뭐 정말 지금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한동훈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이걸 오늘 조목조목 좀 오늘 좀 씹어 주려고 합니다. 자, 한동훈이 하면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한동훈이 뭘 하겠다고 나오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한동훈은 이 총선을 참패의 책임을 나의 책임이다, 그리고 비대위원장을 사퇴하는 걸로써 사실상 책임을 진 겁니다. 그 책임은 한동훈이가 책임을 져야 할 총선
패배의 책임을 만큼은 충분히 졌다고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다한 한동훈 때리기에 한동훈에게 책임을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자, 한동훈에게 대한 책임? 제 주변의 정치인들이나 시민운동가들 누구도 우리 우파 진영에서 한동훈이가 총선 책임에 져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아예 한동훈의 책임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한동훈도 자신이 물러나면서 총선 패배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직을 즉각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한동훈이 진 책임만큼, 총선의 패배의 책임만큼은 충분히 사임함으로써 다 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국민들 당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로서 한동훈 후보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 50%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들에게는 불과 10% 미만 10%대잖아요. 그런데 한동훈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자들은 한동훈의 총선 책임을 떠넘겨서 이 책임으로부터 자기네들이 벗어나기 위해서 한동훈 때리기와 한동훈에게 총선 책임을 져서 전당대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지금 백서라는 괴이한 지금 난동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서를 왜 지금 만듭니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왜 백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백서의 질문이나 백서가 어떻게 되어가는 거예요? 엉뚱한 대로 가고 있잖아요. 결국은 특정인 한동훈을 타겟으로 해서 한동훈의 책임이라는 결론으로 몰아가는 총선 백서를 지금 조정훈이를 앞세워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고, 또 한동훈이 총선 책임이 있다고 필패의 책임이 마치 한동훈이에게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당해서 지금 몰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하려고 지금 백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서를 만드는 것도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야 하고, 전당대회 이후에도 당에서 만들 것이 아니라 외부 기관의 전문가들에게 맡겨가지고 총선 백서를 만들어야 제대로 만들어지지. 지금 특정인들이 특정 정파에 의해서 백서가 만들어지면 그 백서가 누더기지, 그게 무슨 백서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무슨 백서를 특정 개인을 상대로 합니까? 결국은 한동훈을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백서 문제는 이제 이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백서를 더 이상 만지작거리는 것은 다 이제 들통이 났습니다. 왜 이 백서를 만들고 왜 이걸 하고 있는지를 다 드러났잖아요. 아직도 지금 조정훈 백서팀장은 당에서 그걸 만지고 그 백서를 가지고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인 겁니다. 그 백서를 만지면 만질수록 우리 국민들은 한동훈을 더 지지도만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안 나올 수도 없게 돼 있어요. 당 대표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게끔 그렇게 내몰려 있어요. 자, 가만히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에게 총선 책임이 다 있다. 우리 국민들은 그 총선 패배의 책임이 어디에 있고 원인이 어디에서 있었는지를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 당의 이자들만 그걸 모르는 것 같아. 그 백서를 만들어 가지고 꿈을 이룰 수도 없고, 그 마각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그건 효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백서 이야기, 한동훈의 책임 이야기를 계속하면 할수록 한동훈 지지도는 더 지금 하늘을 향해서 달리고 있으니까 저자들도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홍준표 이자가 지금 나서서 계속해서 한동훈 때리기를 해요. 자, 지금 여기서 한동훈을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고, 우리 국민들이 왜 한동훈이를 나오라고, 왜 한동훈에 대해서 열광하는가. 자, 113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 저 민주 악당들하고 거대한 저자들하고 윤석열 정부 앞에서 싸운 국회의원 정치인 이름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냐고요. 오직 한동훈만이 장관으로서 국회에 가서 그 많은 개떼들과 저 민주 악당들과 정말 정면에서 다 싸워서 또 싸워서 초전박살 내지 않았습니까? 한동훈만 보면 다 저것들 저 개떼들 벌벌 떨잖아요. 이재명이도 한동훈에 대해서는 해보질 못합니다. 그만큼 잘 싸우는데 지금 이재명의 저 192석의 저 거대한 악당들과 싸우는데 한동훈이만큼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한동훈에 대해서 열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지도가 지금 50%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에 대해서 당에서 같은 한 배를 타고 있는 당에서 왜 한동훈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108명이 있습니다. 이제 22대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108명이죠. 지금 현재는 113명이지만 108명인데 108명 당선인들이 지금 싸우는 사람들은 108명 중에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 있지. 김민전 교수. 이번에 김민전 교수가 당선돼서 비례로 당선이 됐는데 김민전 교수가 한 사람만큼 107명이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싸우고 어떤 방식으로 싸울 줄 아느냐, 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 정치 국민의힘에는 도대체 싸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절실히 필요한 이때에 한동훈을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동훈 대표가 나오지 않으면 국민의힘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길이 보이질 않아요. 물론 다른 국회의원들 당 대표를 하겠다고 준비하는 이제 의원들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다 실력을 이미 다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늘상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경원이에요. 나경원이 지난번에 이준석이가 아니고 나경원이 그때 되었으면 이런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우리 진영이 갔을 겁니다. 그건 지나간 이야기긴 하지만. 그러나 나경원 의원이 이제는 나경원 의원으로 안 됩니다. 이제는. 오직 한동훈이가 아니면 이 남국에서 새롭게 혁신을 이뤄낼 수도 없고 세대 교체를 하거나 새로운 지금 저 악당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이 이렇게 견제를 받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저 메신저들의 이미 국민들에게는 다 신용을 잃은 그런 카드라서 저 카드로는 안 통하니까 다행히 한동훈 그 지지도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뭐하러 그렇게 빈총도 안 맞으면 못하다고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나오는 사람을 그렇게
비판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그 홍준표는 이 전당대회 끝나면 탈당할 겁니까? 조정은 의원은 이 전당대회 끝나면 당 같이 안 할 거예요. 속이 뻔히 보이는 짓을 왜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빈총도 안 맞으면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저 한동훈 위원장도 그 사람인데 그 기분이 좋겠습니까? 책임을 질 만한 책임, 자기의 잘못만큼을 책임을 지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번 총선 책임을 모두 다 한동훈이한테 털모자를 씌워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한동훈이라는 한 사람을 완전 작사를 내려고 작정들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그거 참아넘길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런 정말 구태 정치는 더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 지금의 국민의힘 가지고는 안 돼요. 한동훈 대표가 들어와서 새롭게 그동안 하다 말았잖아요. 결국은 비대위원장 했지만 뭐 100일 동안 한 거 아닙니까? 100일.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만큼 보수 정치인 중에 보수 진영에서 팬덤을 확실하게 가진 정치인은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좀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뭐 제가 한동훈 위원장에 개인적으로 많은 바 없습니다만 열심히 좀 도우려고 해요. 그런데 홍준표 이자 지금 오늘은 홍준표 이자 좀 몇 가지 홍준표가 지금 저지른 이 사건에 관해서 좀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홍준표가 이자는 말이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총선 말아먹은 애라고 했습니다. 총선 말아먹은 애. 그리고 당에 대해서도 아주 모욕적인 험한 말을, 당을 향해서도 정말 험한 이야기를 했어요. 당 대표 하나 맡겠다는 중진 없이 또다시 총선 말아먹은 애한테 기대겠다는 당이 미래가 있겠냐라고 했습니다. 이거 정말 막말치고 이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당뿐만, 한동훈이뿐만 아니라 당에 대해서도 이런 모욕은 이거 당에 이거 해당 행위 정도가 아니라 이거 제명시켜야 됩니다. 윤리위에 회부해가지고. 그럼 본인이 대구시장 그만두고 당 대표를 나오던가. 이자는 대구시장은 언제 하고 틈만 나면 이렇게 당에 대해서 막말을 짓거리고 말이에요. 결국은 이거 아무 도움 되는 일도 아닙니다. 이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자가 한 말입니다, 이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면서 그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우리 당 의원들이 취했던 나만 살겠다는 그 비겁한 행태를 잊을 수 없다며,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다시 그런 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이 있겠느냐고 말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다시 그런 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고 말한 것은 노골적으로 탄핵을 암시한 이야기예요. 이자는 뭐 좌충우돌을 해가지고 뭔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뭔 말을 하는지. 자, 또다시 그런 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이 있냐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거 뭐 이런 막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또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검찰 인사를 두고서 뭐라고 말을 했냐. 상남자, 자기 부인을 지키는 상남자.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을 지키려고 인사한 거고 부인을 지키는
그런 대통령을 희화화해도 되는 겁니까? 이따위 막말을 막 하는데도 당에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질 않아요. 그 도대체 이 국민의힘은 도대체 모조리 중에 이런 상모조리들이 있냔 말이에요. 당 원로 아니라 원로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하질 않나. 대통령을 마치 자기 부인을 지키려고 하는 뭐 그런 상남자 하면서 완전 비아냥거리고 희화화시키고 말이에요. 이따위 말을 이렇게 하는 이자를 말이에요. 이걸 당에서 누가 좀 나와서 좀 이자를 입을 닥치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당이 말이에요. 당이 윤리위를 열어가지고 이런 자를 제명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또 더욱 심각한 이야기는요. 문재인의 산안과가 돼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그 글 그대로 그 페북에 나온 글대로 문재인의 사냥개가 돼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간 애. 그러니까 지옥으로 몰고 간 애 밑에서 배알도 없이 또 정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간 여기에는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을 또 거기에 포함 끼워 넣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뿐이 아니에요. 한동훈만 거론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건 그 정책이 좋아서가 아니라 또 탄핵 이야기를 또 합니다. 2017년 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재발을 막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를 지금 당에서 내버려 둬서 되겠냐고요. 당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이 홍준표하고? 이 홍준표는요, 지금 당을 깨려고 작정을 한 거고, 이 자는 민주당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준석 당에 가서, 거기로 가서 뭐 다음에 좀 미래를 기약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자가 도대체가 이 같은 당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자를 어떻게 대항을 할 수 없습니까?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기 황우여 비대위원장 잠시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런 자들에게는 경고라도 날려야 될 거 아니에요. 윤리위는 뭐 하는 거예요, 윤리위는? 국민의힘에 이제 윤리위 해산했습니까? 자, 오늘 이 오디오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처음부터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제가 좀 더 오디오도 점검을 좀 하고 좀 기술을 익혀가지고 그런 실수가 없도록 아무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어야 하는데 절반 시간은 오디오가 고장이 난 걸 모르고 또 이 오디오가 고장 나면 여기서 좀 들으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좀 이렇게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오디오를 바로 손을 볼 텐데 저는 오디오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가 그걸 모르고 그냥 방송을 한 절반 시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만 오늘 못한 것은 내일 다시 정리를 좀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홍준표 이자는요. 이준석 시즌2 늙은 이준석이라고 보면 돼요. 홍준표 이자
국민의힘에서 도움 안 됩니다. 이제 대구에 가서 대구시장 할 사람이 없어서 홍준표를 시킵니까? 홍준표 이자 정도 되면 자기 그런 관록으로 좀 험지에 출마를 해가지고 당을 위해서 좀 희생하는 면이,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안방으로 가서 대구에 가서 국회의원하고, 험지 나가라고 하니까 대구에 가서 국회의원하고, 그리고 대구시장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국회의원도 제대로 하다 말고 내던지고 또 대구시장하고 하지 않았어요. 이 당에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홍준표 이자 제명해야 됩니다. 오늘 댓글로 이렇게 인사하고 참여해 주신 석강채님 안녕하세요. 남남님, 소리가 안 들린다고 조금 더 일찍 좀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셨으면 제가 금방 봤을 텐데. 이계영님 안녕하세요. 참 오랜만입니다. 사정상 오랜만에 뵙게 됐군요. 반갑습니다. 이계영님 반갑습니다. 어떤 제가 방송을 하는 과정에 이런 실수를 하는 거는 제가 기술이 좀 부족해서 이런 실수를 하는데, 다음부터는 좀 더 철저히 준비해서 실수를 좀 막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기